어서 오세요. 오늘의 영화를 처방해 드립니다. 시네마약입니다. 오늘의 영화는 위브가 현실에 치여 자신을 잃어버린 기분이 드는 분들께 처방하는 영화 시너스 죄인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약사 최근에 빅마마와 코요테에 심취해 있는 위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기묘한 이야기에 삽입되었던 80년대 팝 음악에 심취해 있는 하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 하이킹 음악에 빠져있는 탱이입니다. 네. 그러면 기묘한 이야기 삽입곡에 심취해 계신 하라님이 줄거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1932년 미국 참전 용사이자 시카고의 갱이었던 스모크와 스택 쌍둥이는 고향 미시시피로 돌아와 술집 주크 조인트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음악에 재능을 가진 목사의 아들 세비와 지역의 유명 뮤지션인 델타 슬림, 그리고 운영을 도와줄 고향 사람들까지 섭외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그들은 오프닝 파티를 여는데요. 마을 사람들의 행을 돋운 세미의 블루스 무대는 과거와 미래의 영혼, 심지어는 예상치 못한 존재까지 홀려버립니다. 뱀파이어 호러물 속에 사무치는 블루스로 시대적 비극을 겪어온 미국 흑인들의 한설인 영혼을 어루만지는 라이언 쿠글러 감독의 2025년작 시너스 죄인들입니다. 본격적인 녹음에 앞서서 아까 말씀해주신 그 심취해 계신 음악들이 궁금한데 하이킥? 하이킹 그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면 알걸요? 들어보시면 그 노래는 좀 저희 데이식스 멤버가 그걸 커버를 커버한 게 했어요. 엄청 유명해가지고 그렇군요. 그 노래로 전 그 알고 있어요. 그게 여기가 원곡자가 맞아. 근데 원곡자랑 하기에 너무 같은 세대라서 그래요? 그냥 커버를 한 거죠. 그냥 리스펙으로 커버를 한 거. 이게 약간 음. 역주행곡으로 되게 유명한. 그러니까 이 그룹이 사실상 그룹이구나. 네, 그룹이고요. 전혀 정보가 없어가지고. 그룹이고 중소돌이어서 아. 이렇게 회사가 큰 회사가 아니어가지고 묻힐 뻔하다가 그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가 되게 그 역주행을 하면서 약간 EXID처럼 역주행을 하면서 자리를 좀 잡았고, 최근에는 여름이었다라는 노래가 좀 잘 돼가지고 아마 들어보시면 알 수도 있어요. 막 길거리에 나왔었으니까. 저희 그 네. 가수 노래에 좀 심취해 계신 건가요? 네, 그 제가 플로어를 쓰는데 플로어가 연말 결산을 해주거든요, 매번. 그래서 내가 뭐를 얼마나 들었는지 굉장히 솔직하게 나와요. 내가 막 민망할 정도로. 근데 제가 그게 몇 년, 한 3, 4년 동안 윤하에서 바뀐 적이, 윤하 되게 오래된 팬이어서 윤하에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하이키가 뜬 거예요, 1위가. 최근에 윤활 배신하셨고. 그러니까요. 결혼도 하셨고. 냉정하네. 바로 뭐 음악 활동대로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 당연히 윤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막 이게 이렇게 하나씩 넘겼는데 하이키가 나왔네. 그래서 저는 좋아하면 앨범 전체를 다 듣는 편이거든요. 수록곡을 듣는 편인데 수록곡 퀄리티도 되게 좋아가지고 되게 네 명인데 4명 다 노래를 잘 해가지고 제가 느끼기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쭉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앨범도 들어보고, 전 여름이었다 그 노래 때문에, 사실 그 건물 사이 그 노래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근데 그 여름이었다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걸 듣다가 이제 약간 그렇게 됐어요. 기묘한 네. 이야기에 삽입된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보통 뭐 80년대 그쵸, 음악이 그 약간 그 레트로한 음악이 나오잖아요. 유명했던 음악이 거의 엄청 많이 삽입이 됐는데, 저는 일단 그 유명한 장면인 케이트 부시 러닝업 힐 때문에 이제 모든 삽입곡을 다 찾아보게 됐고, 그 장면 워낙 다 보셨나요? 저는 안 봤습니다. 이 장면을 모르는구나. 케이트 부시의 러닝업 힐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이 스토리상에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노래를 많이 들었고, 뭐 마돈나 노래도 되게 인상적인 장면에 많이 삽입이 돼서 마돈나 노래도 쭉 듣고. 그 원곡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네, 옛날 그냥 노래를? 그걸 듣는 장면, 그 인물들이 듣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그냥 그쵸. 삽입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빨리 봐야겠네요. 네, 저는 시즌 보면 3까지인가밖에 안 봐가지고. 음악의 힘이 되게 중요해요. 그쵸, 맞아. 근데 뒤로 시즌 1 때도 갈수록. 그랬어요. 지금 뭐 워낙 센세이션 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진짜 재밌긴 해요. 저는 1, 2가까지밖에 안 봤는데 네. 그것도 재밌었어요. 근데 뒤가 더 재밌다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정말 안타깝게 저는 시즌 3가 제일 좋았는데 1, 2까지만 보고 거기다 멈췄어. 시작을 안 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빨리 보겠습니다. 시즌 3 안 본 눈이 안 본 근데 눈이 그래도 1, 2도 충분히 좋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더 좋다고 하니까 도대체 상상이 안 돼요. 궁금하네요. 저는 최근에 빅마마와 코요테에 좀 심취해 있는데 저의 백그라운드가 저는 이제 90년대 노래에 있다 보니까
빅마마 그 딩고 라이브 한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유명했죠. 그거 이제 알고리즘 뜰 때마다 계속 클릭하게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떴어가지고 이제 보는데 진짜 볼 때마다 새롭고 짜릿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게 그 무대만 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그 리액션 해주는 리액션 맞아요. 맛집 채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 같이 보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보는 그 재미가 또 있어가지고 같이 리액션하면서 4명 다 네. 보컬로서는 진짜 아유 거의 자, 교수님이잖아요. 거의 다 네 명 그냥 밈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맞아, 교수님들이시니까 진짜 교수님이시잖아요. 그 약간 경이롭다는 생각이 늘 그 무대를 볼 때마다 들고 전율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 너와 나 녹음 때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빅맘 엄청 팬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막 앨범 나오면 막 앨범 사서 듣고 막 이럴 정도로 그 엄청 정도로. 팬이었어가지고 되게 뒤늦게 들어오셨다니까 환영합니다. 아직 메인으로 담은 건 아니고 그럼 뭔가 네. 베스트 꼽으실 곡이 있나요? 여, 지금 제일 많이 듣는 거? 브레이크어웨이도 되게 좋았던 거. 좋죠. 여자도 되게 여자 좋아요. 노래 좋죠. 아. 그 뮤비도 되게 좋은데 좀 옛날 뮤비긴 한데 옛날 느낌 뮤비긴 한데. 근데 이제 그 옛날 원곡도 좋지만 네. 그 라이브로 맞아요, 요즘 맞아요. 감각으로 불러주시는 그 느낌이 더 잘 불러. 너무 이제 맛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고 코요테는 제가 이제 일이 지치다 보니까 약간 신나는 전투력 상승으로서는 진짜 코요테만한 게 없거든요. 진짜 노동요로. 네, 노동요로서 정말 나중에 노동요 얘기도 많이 할 텐데 네네. 저에게 노동요는 코요테 플레이리스트가 어. 좀 적합한 것 같아서 그래서 좀 힘이 있습니다. 아니 소피님이 지금 맞아요. 90년대 노래 리스트에 지금 아. 빠져 계시다고 두 분이 만나면 되게 신나게 할 말 많으시. 노래방 가야겠는데? 업무 시간에 음감회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저랑 두 분- 코드가 좀 맞으시네요. 두 분 다 뒤를 잘 보시면서 일을 하셔야 되겠네. 오늘의 약사는 왜 이 영화를 처방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는 진단 타임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현실에 치여 자신을 잃어버린 기분이 드는 분들께 처방하는 영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이 영화가 라이언 쿠글러 감독이 아웃사이더에 대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인 주류 사회에 속해 있지 않은 아웃사이더들의 그 입장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영화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이랑 좀 부딪히는 모먼트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세상이 날 억까할 때. 진짜 그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은데 이럴 때 내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고 또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현실에 치여 살다 보면. 그렇죠. 그냥 그런- 하루하루 급하게 막 그쵸. 넘어가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 자신을 좀 잃어버리는 듯한 그 길을 잃어버리는 듯한 기분이 들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화 메시지가 풀어내고 있는 메시지도 좀 우리의 뿌리가 어디일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 이 시작점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좀 보여줬다라는 메시지를 저는 좀 인상 깊게 봤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웃사이더이더라도 이제 그런 세상에 대한 기준과 판단에 자기 스스로를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회귀해야 될 때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것들 좀 시사점을 던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인상 깊었거든요, 메시지가. 그렇군요. 네. 좀 그 얘기는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되게 거시적으로 많이 읽혔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또 미시적으로 읽으신 게 어떠신 부분인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거시적인 부분들이 이제 주된 내용이긴 한데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그렇죠. 이게 제가 속해 있는 사회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회 얘기니까.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기도 하고 제가 흑인도 아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커뮤니티의 뭔가 그 디테일한 요소들이나 우리가 그냥 습득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좀 분리돼서 생각이 됐던 것 같고 네네. 이거를 나의 환경과 나의 주변의 공간으로 좀 대입해봤을 때 나는 어떤 것들을 좀 얻어갈 수 있을까? 라는 그 관점에서 이걸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힘의 논리나 뭐 누군가는 좀 약육강식의 그런 논리로서 흘러가는 게 있는데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제 그런 문제점을 나도 똑같이 느끼고 있지 그쵸. 않나라는 사실 생각. 보편적인 거죠 그런 거는. 보편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저한테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전 되게 동의를 하는 게 저 네. 첫 번째 봤을 때는 뭐 어떤 인종적인 집단의 역사나 음. 뭐 시대적인 그런 요소들을 어떻게 지금에 와서 해석하고 있나에 되게 집중을 해서 봤는데 네. 두 번째 보니까 이 샘이라는 인물이 어쨌든 주인공이잖아요. 이 샘이라는 인물이 그러면 집중을 해놓고 봤을 때 이 네. 하룻밤의 사건 전과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리고 에필로그에서 보여주는 이제 그 60년이 지난 시점에 그 삶을 봤을 때 아, 이 사건이 이 샘이라는 아이의 어떤 인생의 삶의 방향성을 이제 좀 결정을 하게 된 전환점. 네, 맞아요. 엄청 큰 전환점이었구나 이렇게 보면 그냥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뭐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선택을 내린 맞아요. 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좀 이번에 새롭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렇게 딱 처방 대상을 해주셔서 네 저는 되게 두 번째 봤을 때랑 첫 번째 봤을 때 감상이 되게 달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되게 동의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 자체로도 뭔가 풀어낼 이야기가 되게 생각보다 많다. 맞아요. 텍스트가 많은 영화예요. 맞아요. 그래서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화는 대체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는 복약 안내 시간입니다. 저희가 뽑은 키워드는 성공적인 장르 퓨전, 눈길 가는 연출력, 찐빵 앙금 같은 메시지입니다. 일단 장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네. 이게 아무래도 그 웹피는 뱀파이어가 나오기도 해서 그렇죠. 좀 호러, 뭐 스릴러 이런 장르로 조금 풀어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외적으로 이제 음악이라는 장르를 갖다 활용을 하면서 이걸 결합시킨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웠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장르를 좀 테이스트하는 좀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이 영화의 어떤 영화적 오락적 영화의 그 요소는 그게 제일 컸던 것 같긴 해요. 그걸로 많이 밀고 나가는 그 포장지 자체가 안에는 되게 여러 가지로 겹쳐져 있는 모양인데 겉에는 확실히 그걸로 포장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제일 많기도 하더라고요. 사람들 평에서도 이거 막 영화가 계속 바뀐다 장르가 뭔가 다른 영화를 보는 것 같다 막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저는 이 영화 1번 매력이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진짜 좀 그리고 이게 그 두 가지 장르가 붙는 그 조합을 저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굉장히 그 신선한 포인트가 저한테는 이 영화의 매력적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영화라는 거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만드는 거다 보니까 사람이 잘하는 거를 소구하고 잘하는 걸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먹힌다 싶으면 이 영화는 계속 이렇게 뚫고 나가야지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이 영화가 진짜 특이한 거는 그 돌파하는 방법이 계속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지금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호러랑 음악으로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뒤에는 약간 전쟁 영화 같잖아요. 마지막 전투씬 같은 경우는 네네네. 중간에는 약간 뮤지컬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여러 겹으로 엄청 내가 다시 영화를 못 찍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찍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하고 싶어. 돈 들어올 때 해야 된다. 한참 이거 저희 와칸다로 돈 들어왔을 때 지금 찍어야 된다. 언제 내가 2,000원짜리 영화를 찍을지 모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찍은 것처럼 그게 사실 이 영화가 조금 싫으셨던 분들도 그것 때문에 싫으셨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전 그게 진짜 너무 호기롭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장르라는 말 자체가 저는 적당한 예측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르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지. 하지만 똑같으면 짜증나.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장르물이 아니에요. 이 영화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되게 예측 불가능하거든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그 변화구가 이 영화의 묘미였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턱턱 걸리는 방지턱이 아니라 되게 스무스하게 어느샌가 이런 색깔로 그라디언트처럼 좀 바뀌네. 그 색깔의 차이를 생각하면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런 게 저도 너무 절묘해서 생각보다 그 부분이 좀 여운이 길었었던 것 같고 근데 그 각각의 좀 보여줘야 되는 그 각 장르의 색채들도 저는 정확하게 잘 보여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무대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대 연출이 뛰어났었고 뱀파이어로 생각했을 때도 저는 제가 뱀파이어 장르물이라고 하면 사실 뭐 언더월드나 바넬싱이나 되게 옛날에 그런 고고하고 뭔가 고상한 느낌의 뱀파이어들이 나와서 약간 그런 분위기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전혀 다른 느낌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 그 부분에서도
그것도 신선하다고 신선했었고 느꼈겠네요. 뭔가 그 피 슬래시 같은 느낌들도 좀 시원한 느낌도 네. 있었고 그래서 그 뱀파이어 호러 장르로서 보는 것도 굉장히 좀 만족스러웠던 네.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영화에서 봤는데 되게 무서웠어요. 아, 그거는 공감하기 좀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아, 정말요? 네, 저는 놀래키는 분. 네, 처음부터 엄청 놀래키잖아요. 쌤이 그 교회로 교회로 들어왔을 때 갑자기 화면 튀어나오잖아요. 인서트 컷. 거기서 사운드랑. 네, 거기서부터 쫄아가지고 거기서부터 하면 문제가 좀. 네, 뭐 샤이니까 존중해 주세요. 네네.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저는 오컬트물을 일단 좋아해서 저는 파묘도 처음 나왔을 때 되게 호불호가 많이 많이 갈렸잖아요. 저는 항상 오컬트물에는 조금 0.5점씩 점수를 다 플러스. 평균 이상으로 주는 근데 편이어서 하나님 그렇게 플러스 주시는 많아요. 요소가 많아가지고 많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장르적으로 그러니까 하드하다 하면 좀 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좀 충족시키려고 영화를 보는 게 많아서. 거기서 도파민 좀 더 네, 주시는 맞아요. 그래서 오컬트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끈적한 오컬트가 잘 없거든요, 생각보다. 맞아요. 최근에 진짜 많이 없었죠. 네, 진짜 없어요. 진짜 없는데 이건 또 슬래시 뭐 이런 쪽이랑은 또 느낌이 다르고 그래서 되게 일단 반가웠고요. 포스터에서는 그 정도로 기대가 되진 않았어요. 뭔가 장르적으로. 포스터가 좀 너무 평범하긴 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예상도 안 되고 그랬는데 이제 첫 장면부터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아, 그럼 얘가 하룻밤 사이트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면서 그 질문을 던지는. 네. 너무 좋았고 또 그 매력적인 인물들이 있고 그리고 그 미국 남부의 모카밭에서 이제 소장로 일하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풍경도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너무 좋았고 압도적이죠. 또 맞아요. 그리고 그 종교적인 요소들이 또 분위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애니의 후두교도 그렇고 아니면 이 흑인들 커뮤니티가 보통 이제 모이는 교회 사회 같은 것도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들이 엄청 잘 맞아떨어져서 네네. 진짜 오컬트 물 중에서도 좀 분위기가 독보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뱀파이어 묘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간중간 B급 호러물 같은 분위기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유쾌한 요소로 보였고 오히려 우리 이 영화는 이것만 이야기하려는 영화가 아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요소인 것 같아서 거기서 이제 거부감을 느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저는 그 정도는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장르를 합친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인종적인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네. 뭐 혈통과 이게 완전히 다른 집단들이 네네. 대거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되게 뱀파이어와 피라는 요소랑 함께 나오니까 피와 혈통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그쵸. 그러네. 그러니까 도대체 그게 뭐길래 이렇게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네, 되게 계속 연상작용처럼 그거를 눈앞에 보여준다라는 게 진짜 좋았던 것 네. 같아요. 그 발상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장르 자체는 굉장히 많이 관습화돼 그쵸. 있는 장르잖아요. 다 알고 있죠. 학습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마치 조던필처럼 전 조던필 생각이 진짜 많이 났거든요. 조던필 저도. 많이 보진 않았지만 무서워가지고 사실 위브님 때문에 제가 보고 방송을 하기도 했었고 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뭔가 이걸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인종차별적인 걸 수도 있는데 이 흑인 사회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그 자신감 같은 게 느껴져서 그 유연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유연하면서 뭔가 내가 이 장르를 내가 끌어안을 수 있다. 그래서 솔직히 전 장고 생각도 되게 많이 났었어요. 맞아, 저도 장고 생각 많이 그러네요.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흑인이라는 요소나 인종이라는 요소로 들어갔을 때, 이 레이시즘이라는 요소로 들어갔을 때 이 장르가 더 재밌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움직인 느낌이 들어서 되게 그게 좀 멋있다고 해야 되나? 되게 당사자성 네, 뭐. 당사자성의 선택이었는. 네. 그러면서 되게 장르적 선택이기도 네. 하고 그게 되게 이걸 오래 핍박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 플라워 킬링문이랑 또 다른 느낌이야. 맞아요. 거기는 되게 많이 배운 사람이 한 느낌이라면 그 깊은 고찰로 풀어낸 그쵸. 거라면 이제 여기는 피부로부터 끌어오는 맞아요. 느낌인 여기 거죠. 그래서 그게 약간 정돈 안 된 날것의 느낌도 있지만 네. 그게 또 매력이 되기도 하는. 말씀하신 거에 진짜 공감이 좀 되는데 네. 어찌 보면 좀 이 장르를 결합시키겠다라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메시지나 주제 의식이 이 장르로 풀어냈을 때 네. 굉장히 잘 들어맞겠다라는 맞아요. 그 아이디어 자체가 착안을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도 음악적인 부분들도 절대 뺄 수 없는 좀 필수 불가결의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리스펙을 정말 이 영화에서 잘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 다른 분들 대본에서도 많이 언급되겠지만 그 세미가 주크 조인트에서 이제 무대처럼 이제 네네. 네. 어찌 보면 데뷔 무대죠. 그쵸. 그 무대를 하는 장면 같은 경우도 네. 그 블루스라는 장르가 흑인들한테 얼마큼의 의미이고 그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되게 경외심을 잘 표현하는 장면처럼 맞아요.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들의 정체성이라는 그런 상징으로서 과거랑 연결도 되어 있지만 이게 그 무아지경의 순간이 되면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이 그 시간을 관통한다는. 시간이 관통한다라는 그런 느낌에서 미래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 이게 현대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힙합이나 뭐 여러 가지 장르 음악적 장르에도 영향을 줬다라는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묘사했다라는 게 굉장히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게 그걸 또 시각적으로 되게 잘 체득될 수 있도록 표현했다라는 게 대담하죠. 되게 잘 완성도가 너무 높다고 생각을 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음악이란 요소가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다 뭐 이런 나레이션이 거의 2번 나오는 맞아요. 거로 제가 기억을 애니가 하는데 있는 네. 느낌이었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특이하다고 느꼈던 게 사실 우리나라도 뭔가 계속 뭐 핍박을 받았던 그런 한서린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판소리나 창 같은 것들이 주류 문화적으로 좀 주류다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흑인들의 블루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주류일 뿐만 아니라 이 백인 사회까지 주류의 음악이 된 그쵸, 거잖아요. 팝의 주류가 돼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그 대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백인들도 블루스는 좋아하는데 그걸 만드는 사람을 싫어한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사실 이 블루스 역사를 좀 보면 뭐 그 흑인 가수들에 대한 핍박도 너무 많았고 차별도 너무 그쵸, 많았고 그쵸. 약간 문화를 뺏으려는 듯한 그런 것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힙합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네, 생각이 네. 들어서 아까 말씀해주신 그 자신감이라는 게 우리나라랑 좀 뭐라 그래야지 사회적 약자로서는 인종적인 약자 집단으로서는 비슷한 뭐 정체성의 느낌을 공유하지만 이 자기들의 문화가 주류가 됐던 사람들의 이 자신감은 또 다른 차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게 자신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떤 약탈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생각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이 그쵸. 음악을 지키려는 그 느낌도 저는 굉장히 강하게 받았어요. 그런 시퀀스들에서. 이게 흑인의 음악이고 또 그 누구죠? 델타 슬림이 네네. 차에서 자기가 이제 과거 겪었던 억울한 일들, 억압, 차별 이런 것들을 음악으로 승화를 하려고 했다라는 점에서 이 블루스의 네. 역사를 약간 압축하듯이 그쵸, 그쵸. 알려주잖아요. 그 코어를. 네. 그러면서 나중에 나오는 그 세미의 데뷔 문제는 미래까지 이으니까 이 블루스라는 장르가 과거에서 어떻게 시작됐고 지금은 또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런 기분은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약간 저희 주제는 좀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회에는 인종 사회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류 문화의 어떤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자신감과 네. 내가 지금까지도 관련된 인종 관련된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그 맞아요, 억울함이 맞아요. 섞여 있는 느낌인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훌륭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거를 자기들의 이야기로만 가두려고 안 했다라는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병검이랑 그 중국 무용 나왔을 때 진짜 맞아요, 깜짝 놀랐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던 자신감은 오히려 이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포용하겠다라는 이 느낌이라는 게 너무 거만하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그게 그 씬이 되게 좋았던 게 그렇게 춤추고 전 끝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극장에서도. 근데 그걸 다 불태워 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시적이에요. 엄청 시적이라고 생각했고 되게 메타포가 센. 그래서 사실 제가 곡성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런 방식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메타포가 센 방식을 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냥 그 감정에 압도된다고 해야 되나? 그 맞아요. 자신감에 맞아요. 압도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알았어.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극장에서 볼 때 진짜 와 이게 뭐야? 막 그쵸. 뭐야? 진짜 한 번도 극장에서 본 적 없는. 아, 근데 진짜 희둥그레해졌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아니 일렉 기타랑 아프리카 무용이 같이 나오는 이. 그러니까 거기 요소가 엄청 많은데 맞아요. 엄청 많죠. 산만하게 느껴지지 않고 맞아요. 그냥 확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너무 잘 표현해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그 음악 감독의 힘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되게
적당히 언밸런스하게 연주를 했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너무 맞아요. 이렇게 오케스트라 좀 잘 어울렸으면 부드러우면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약간 퓨전 국악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되게 언밸런스하게 막 귀를 찌르면서도 조화되는 그 느낌이 맞아요, 되게 맞아요. 좋았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블루스를 잘 모르는 저희 같은 입장에서 보더라도 네, 직관적으로 아 블루스가 이런 소울풀한 색채를 가지고 있는 음악이구나 네, 네. 라는 것들을 좀 잘 표현했다가 생각이 맞아요. 들었거든요. 맞아요. 자기들의 고유한 문화이고 우리의 뿌리에 와닿아 있는 그런 음악이라는 메시지를 좀 확 느낄 수 있도록 좀 잘 연출했다는 맞아요, 게 맞아요. 이 영화가 이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좋았었던 음, 내용이었던 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적대적인 집단으로 묘사가 되지만 어쨌든 아이리시 포크가 음, 계속해서 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생각보다 이제 뭐 영화에서는 되게 나쁜 사람들처럼 이제 어쨌든 악의 무리로 이제 그렇죠. 예, 묘사가 되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아이리시 포크를 또 알리는 효과적으로 그렇죠. 알리는 되게 신나요. 그런 네 그러니까요. 음. 그래서 되게 좀 묘하다 그런 생각이 이게 들었어요. 사실 근데 양자 사이가 약간 대비되는 구도처럼 음. 보이긴 하잖아요. 네네. 어쨌든 아일리시와 흑인 커뮤니티이기도 하고 네. 살아있는 자와 뱀파이어이기도 네. 하고 여러 측면에서 좀 그 대비되는 구도를 좀 비교해보는 재미도 재미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흑인들은 좀 메인 무대를 선보이는 그런 아티스트 중심으로 좀 표현을 한다면 네. 뭔가 그 아이리시 쪽에서는 강강술래처럼 모여가지고 맞아요. 다 같이 부르는 듯한 약간 느낌. 미녀 같은. 네. 그 각각의 음악의 캐릭터를 되게 잘 보여줬다라는 측면도 맞아요. 이 영화에서 음악이라는 요소를 충분히 즐길 만한 좀 잘 세팅되어 있는 무대가 아니었나? 라는 점에서는 좀 진입장벽을 좀 잘 낮춘 맞아요. 영화였다. 그 되게 영민한 게 이 영화가 생각보다 그 뱀파이어나 좀비물 같은 전투 씬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오래 지속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단순히 긴장감을 그 공간을 계속 나누면서 그 스택이 들어가 있던 공간이나 스택이 네. 죽었던 공간이나 막 이런 걸 나누면서 한 것도 있지만 그 음악으로 대비를 주면서 그 공간을 나눴던 의미도 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루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쟤네 둘이 너무 다르니까 네. 어떻게든 싸우겠구나. 지금 싸우는 중이구나. 음. 음악으로. 약간 이런 느낌이 계속 드니까 되게 그렇지 않은데 계속 찌르고 베고 이런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던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 흑인 음악으로서 블루스에 대한 좀 리스펙을 이 영화는 좀 잘 보여줬던 것 같고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긴 했지만 그 블루스의 역사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설명할 때 그 네.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에서 뒤에 사운드가 맞아요. 은유적으로 들리잖아요.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 콘브레드였나? 네. 약간 그런, 덩치큰. 네. 그런 인물의 대사로서도 들리지만 블루스는 결국에는 노동요로서 흑인들의 뭔가 고통이나 상실이나 뭐 시간의 흐름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흑인들한테는 자연스러운 그런 영역의 문화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외부인이 보더라도 충분히 그렇구나라는 것들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표현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맞아요. 음악적인 장르적인 특색을 잘 살려낸 영화이지 않나 라는 게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뭔가 우리나라 되게 무속에 대한 그런 오컬트 영화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그런 쪽에서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던 거는 위로를 하면서도 사악한 것들을 불러들이는 음악이라는 그 설정이 어디서 본 것 같아. 제가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너무 그냥 뭐 이해할 필요 없이 바로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라고 좀 이해가 바로 됐던 그런 부분이어서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사악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던지면서 그쵸. 그런 좀 묘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음악에 대한 예찬 같은 게 느껴져서 여러모로 묘했던 것 같아요. 계속 생각해보게 만드는 맞아요, 영화였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주술적인 의미가 되게 강한 느낌을 네. 주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후두교 얘기도 많이 네. 나오지만 너무나도 보석 같은 거라서 악한 존재들도 그걸 뺏고 싶어 한다라는 그 설정이나 이런 맞아요. 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맞아요. 되지만 그쵸, 진짜 의미심장하죠. 수만 가지로 해석이 되죠. 되게 절묘하게 네. 붙어 있어서 그리고 되게 이게 그 마치 주토피아가 그랬던 것처럼 물론 굉장히 다른 영화지만 그걸 여러 가지로 해석되게끔 되게 노력했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단순하게 그렇게 해석되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게 되게 강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아이리시 음악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 왜 하필 이 메리가 첫 번째로 감염이 되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되게 장점이었던 것 같고.
연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좀 눈에 많이 보였던 게 이제 아무래도 캐릭터 네. 설정 부분들도 되게 좋았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영화 볼 때는 몰랐는데 스택이 이제 빨간색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네. 스모크는 파란색 옷을 입는다. 그리고 그래서 스택은 그 빨간색은 이탈리아 마피아 스타일의 옷이고 스모크는 아이리시 갱의 그 스타일을 따라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중절모 쓰고 네. 그 모자 쓰는. 네, 그게 이게 같이 시카고 갱단에 있는데 뭐 같은 갱단이었는지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이 성격이 다르다 보니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거 좀 그런 거로 보여준 것 같아서 이거는 나중에 인터뷰를 보고 알았는데 신기했고 뭔가 스택은 되게 기회주의적이고 능글맞잖아요. 근데 자유분방. 그런데 그런 스택이 백인처럼 보이는 메리와의 관계를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좀 되게 묘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그런 스택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점에서 만약에 진짜 이런 일이 그 당시에 없진 않았을 텐데 도대체 이거는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이런 사람들 삶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상상을 자꾸 네. 하게 되는. 상상을 자꾸 하게 되고 또 스모크는 뭐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이 소사가 되게 잘 어울렸어요. 그 자녀를 잃은 아픔과 그쵸, 그런 그쵸.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1인 2역의 티가 별로 안 났던 맞아요. 전혀 그러니까 자꾸 모자라서 그런지 내가 잘 모르는 비슷하게 생긴 배우가 또 있었나? 저 이렇게 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랬어요. 이거 마이클 비조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는 아닌데 말하면서 동생이 있나? 약간 그렇게 들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1인이 역은 아니겠지 이러면서 봤는데 그리고 연출도 되게 그렇게 잘 하기도 했고. 맞아요. 그리고 세미는 원래 이렇게 배우를 막 하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무 얘기도 없던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수 쪽으로 하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좀 죄송한 얘기인데 가수가 아니시면 가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좋지 않아요? 맞아요. 그 차에서 노래 처음 부르는 장면. 그 소리 지를 때. 아니 그거 되게 우리랑 스택이랑 표정 똑같았잖아요. 맞아요. 저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참 이거 이런 보석은 또 어디서 찾았는지. 그러니까 진짜. 목소리가 바로 그냥 시선이 집중되는 귀에 그런 꽂히는 마일스 왠지. 케이턴인데 앞으로 좀 기대. 맞아 기대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목소리 흔치는 않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전 처음에 누구 되게 유명한 재즈 아티스트 목소리 갖다 썼나 그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자기 직접 불렀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 차에서 부른 노래를 라이브 한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진짜 많이 돌려봤어요. 좀 이따 그거 보내주세요. 네네네. 진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부른 걸 봐야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봤거든요. 이게 영화에서 진짜 다른 사람이 부른 게 아닌가. 똑같이 부르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목소리랑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할 때 목소리랑 맞아요, 이렇게까지 맞아요. 다르긴 쉽지 필터 않은데. 음향 효과 넣은 것처럼. 맞아요. 그 압도하는 그 느낌이 확실히 좀 세미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 델타 슬림 캐릭터가 어쨌든 되게 호감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 봤을 때 눈치를 챈 게 그 처음에 이제 포섭을 할 때 우리 술집에 와서 연주를 해달라 할 때 결국엔 포섭되는 계기가 아일랜드 맥주란 말이죠. 그러네요. 그 되게 묘하더라고요. 두 번째 보니까. 그렇구나 또.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약간 중요한 꼭지를 담당하는 분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처음에 봤을 땐 전혀 이상하다고 못 느꼈는데 내가 두 번째 보다 보니까 근데 저 가만있어 아일랜드 맥주 아니야? 이렇게 돼서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델타 슬림 캐릭터도 그렇고 이렇게 딱 펼쳐놓고 이 캐릭터가 무엇을 담당하느냐 어떤 은유로 들어가 있느냐를 보면 되게 단순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미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흔해 빠진 그 전쟁 영화의 신병 캐릭터잖아요. 네네네. 그 상처받고 달라지는 그런 캐릭터고 그 마이클 B 조던이 둘 다 연기했던 스모너 스택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뭐 약간 병장 같은 멘토. 느낌의 그 소대를 이끌어가는 그 느낌의 군인이고 그리고 델타 슬림 같은 경우에는 전 그냥 앞선 세대에 대한 존중이 강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거기서 왜 동기어진을 하냐 그거 이해가 안 되신다고 과차피디에 같은데 써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든 흑인들이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죽은 흑인들이 그런 걸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 계통으로 살고 있는 거다라는 그거를 반드시 어떤 꼭지에는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 꼭지를 그냥 델타 슬림한테 줬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너무 명확해서 맞아요. 뭐 애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럼 오히려 그 흑인 사회의 주류가 아닌 외곽에 그쵸. 있는 네. 그러니까 후두교로 대표되는 네. 그런 아프리카 원주민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표징이고 막 이런 게 되게 명확해서 이게 사실 되게 유치해지기 쉽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쵸. 거의 뭐 장기말처럼 각자 역할이 체스처럼 어. 약간 얘는 그런 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느낌 전혀 그쵸? 아니었어요. 네. 그거를 되게 복합적으로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미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부르는 부분이라든지 이제 마지막에 그 은쟁반으로 하는 뭐 이런 부분에 이런 식으로 계속 그걸 되게 치밀하게 중화시켜서 사실은 되게 단순한 캐릭터인데 그걸 단순하지 않게 그러니까 데타 슬림 시선을 분산시켜서 맞아요. 데타 슬림 같은 경우에는 그 마늘 먹고 아. 구토하는 장면 같은 거 개그씬으로 넣고 이런 식으로 되게 사람들 실없게 만들잖아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고민을 진짜 많이 했구나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어요. 솔직히 애니 캐릭터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그 운미마사크 배우의 연기와 맞아요. 그 아우라도 너무 좋았고 이 캐릭터 설정 자체가 이 주류인 교회가 아니라 어쨌든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주술성을 담당하는 그쵸. 캐릭터잖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이런 여성과 전통 주술 같은 게 만났을 때는 되게 어떤 불신의 영역이란 말이죠. 맞아요, 약간 맞아요. 미신 취급받잖아요. 다 지나간 거고. 약간 마녀 취급받죠. 그쵸.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되게 뒤로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뱀파이어라는 걸 알아채고 뭐 마늘 절임 같은 거 뿌리고 이런 거. 그렇죠. 거의 백과사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이런 좀 편견 같은 거를 이 불신의 영역이었던 이런 전통 주술 같은 거를 다시 좀 지혜로운 어떤 영역으로 끌어온 맞아요. 느낌이어서 뒤집어 버렸잖아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부정하지 않겠다라는 네. 그 신념이 좀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애니가 물리고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인물로 잡고 싶었던 것도 그게 되게 강했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 당시에 그 서구 문화 먼저 발전한 서구 문화에 비해서 뒤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지만 그 사회에서 그게 최선이었고 그런 문화들이 모여서 지금의 흑인 사회가 생겼다라고 맞아요. 되게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네. 느낌. 뭔가 그런 대사도 집에서 이제 처음 만났을 때 너가 지금 이제 내 앞에서 멀쩡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게 그쵸, 내가 다 맞아요. 기도를 기도해서. 했기 때문이고 근데 그 대사가 왠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되게 무시하고 미신 취급하기가 터부시하는데. 쉬운데 이런 걸 다시 한번 앞에 데려다 놓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질문하는 게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에서 좀 그 연출적으로는 그 청각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좀 강렬했죠. 네, 강렬하고 즐거운 것들이 많았는데 아까 하라님 말씀해주셨던 그 목화섬 장면들도 네. 너무 그 풍광 하나 하며 그 맞아, 기가 스케일감을 막히죠. 되게 잘 보여줘서 좋았었던 것 같고 그 쌤이 중간에 차 타면서 노래 부르는 장면이나 뭐 그 인디언들이 잠깐 등장하는 그 맞아요. 석양의 장면도 포스 엄청 심하죠. 뭐 저는 다시 나오길 바랬어요. 저도요. 다시 이게 나와서 약간 해결해주게. 그 뱀파이어 사냥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맞아요. 뱀파이어를 보면 그런 근데 그 뱀파이어 사냥꾼을 인디언으로 표현하는 거 진짜 그러니까요. 흔치 않잖아요. 근데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강렬했어요. 그 마치 그 플라워 킬링문의 부자 맞아, 인디언처럼 맞아. 되게 너무 이질적인 그 느낌의 맞아요. 그래서 그 장면적인 비주얼적인 부분들에서도 재미도 있었다. 맞아요. 이게 뭔가 촬영에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네. 그 이게 시네마스코프처럼 되게 넓은 화면 비율이 바뀌죠. 비율이 바뀌잖아요. 네, 아이맥스로 네. 갑자기 바뀌면서 이 맞아요. 화면이 넓어지는 느낌이 뭔가 그 각각의 화면 비율들을 적절작소에 좀 잘 활용했다. 그 서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저는 쓰였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뭔가 약간 그 세미 그 축구 조인트에서 장면에서도 딱 화면이 넓어지는 그 느낌도 약간 그 극장이나 연극 같은 데서 커튼이 막이 열리는, 올라가는 막이 것 같은 열리는 느낌처럼 느낌이죠. 이제 막 시작하겠습니다. 무대 연출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것도 좀 인상적이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촬영에 있어서도 좀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촬영하신 그 촬영 감독이 어텀 듀랄드 아카포라는 분인데 여자분. 네. 그래서 아이맥스로 찍은 여자분이 이분 최초래요. 아, 아이맥스 진짜요? 필름으로 찍은 아, 그러니까 한 번도 왜냐면 아이맥스 필름 자체가 무거워. 그쵸. 원래 변태들밖에 안 찍는 논란 같은 변태들만 찍는 필름이에요 원래. 저희 논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율 바뀌는 거는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이게 약간 제가 그 영화를 어제 새벽에 다시 보면서 그 이유를 제가 어떻게든 찾으려고 했는데
그냥 그 넓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은 아이맥스로 찍었고 그냥 그 영화적인 부분, 영화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부분은 그렇게 했는데 이건 조금 저는 좀 아쉽긴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건 좀 명확한 이유나 상징이 있었으면 좋겠다.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못 본 걸 수도 있는데. 구분이나 근데 진짜 구분이 없어요. 제가 그걸 저 랜덤하군요. 엄청 적으면서 봤거든요. 근데 이게 구분이 없어. 구분이 없고 그냥 위아래로 더 보여주고 싶은 건 아이맥스로 찍었고. 이 영화를 틀에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예측하려고 하지 마세요. 원래 해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근데 어쨌든 뭐 저는 좀 그랬는데 그래도 촬영 자체는 진짜 훌륭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영화의 진짜 핵심은 앞부분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저도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을 이렇게 공들여서 찍지 않았으면 이 대비가 절대 안 일어났을 그 맞아요, 뒤에 맞아요. 되게 싼마이한 맞아요. 그 공포 영화처럼 지르는 부분들이 네. 이 정도로 안 느껴졌을 텐데 그 앞에 되게 노예 12년 보는 것 같은 느낌의 굉장히 정적이고 맞아요. 되게 네. 정석적인 네. 그런 느낌으로 찍었기 때문에 이 뒤가 더 살아났던 거 아닌가. 그렇죠. 서사를 좀 탄탄히 쌓을 수 있는 것들이 맞아요, 앞에 맞아요. 충분히 깔려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 원테이크로 그 흑인들의 커뮤니티를 쫙 그 맞아요,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그런 네. 현장감 있는 장면도 되게 좋았는데 좋았죠. 중국인 부부들한테 이제 식료품 가게에서 뭔가 딜하는 딜도 하고 뭐 누가 트럭을 털려고 하다가 총 맞기도 하고 약간 그 어수선하지만 그 왁자지껄한 그 흑인들 사회의 그쵸. 분위기나 어떤 기능적 그 관계라던가 이런 그 것들이 나름의 규칙 네. 같은 뭐 그런 것들을 딱 설명해주는 시퀀스도 네. 굉장히 인상 깊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됐었던 부분이긴 음. 하지만 마이클 B 조던이 두 가지 배역을 같이 쌍둥이, 소화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촬영할 때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대요. 그쵸, 그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상대역이 있다고 상상을 하고 뭔가 그 동선이나 이런 그 연기의 합을 말이- 맞춘다라는 그 둘이 게 붙는 정신이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그냥 계속 같이 그걸 다 나오잖아요. 혼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래서 이게 리허설도 엄청 많이 했대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측면에서도 좀 완성도가 굉장히 그거 자체를 의심하게끔 할 정도로 맞아요. 맞아요. 되게 수준이 높았던 게 거기에 이제 담겨 있는 함의도 좋았지만 뭔가 비주얼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좀 눈길이 많이 가는 촬영이지 않았나. 맞아요. 그 조명도 진짜 전 개인적으로 어. 눈에 많이 띄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인조적이거든요, 다. 네. 자연스러운 조명이 아니라 엄청 각 잡고 다 깎아낸 조명인데 그래서 막 중간중간 그 술집 안씬 같은 경우 렘브란트 그림, 그러니까 실제 그걸 렘브란트 라이트라고 부르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진짜 그림처럼 아예 딱딱딱 떨어지는 그 블랙으로 아예 묻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뭐 아까 했던 얘기 반복이긴 한데 진짜 야심 덩어리구나 이 영화 자체가. 진짜 어떻게든 내가 다른 걸 하겠다라는, 나는 그 내가 존경하고 거기서 많이 따오긴 했지만 그 감독들과 나는 다르다라는 걸 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나쁘게 표현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 객기로 표현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건 되게 잘 정돈돼서 표현했다는 느낌. 키워드 찐빵 앙금 같은 메시지. 따뜻하네요. 빠지면 섭하죠. 네. 뭔가 그 이 영화의 저는 핵심은 결국에는 각본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찐빵 앙금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에서도 저희가 앞에서도 계속 많이 언급을 했지만 네. 좀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특히 그 인종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네. 저희가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저는 이 인종적 위기를 되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좀 세 부분을 나눠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역사겠죠. 그러니까 이게 1932년 미시시피 배경이면 정말 그 인종 사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정말 많은 시대적 배경이잖아요. 맞아요. 그 흑인 교회로 처음 시작하기도 하고 영화가 그다음에 이 쌍둥이 자체는 또 나이지리아의 무슨 부족 요루바족의 무슨 그런 게 나왔어요? 인터뷰를 봤어요. 아. 에서 영감을 받은 인물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굳이 쌍둥이여야 됐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알아봤더니 뭐 관련된 그런 쌍둥이에 관련 이야기가 있나? 그렇대요. 그래서 거기서 좀 모티브를 따온 그런 인물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랬구나. 그 굳이 이렇게 힘들게 쌍둥이로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한 명이어도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사실 불호평 중에 그 평도 되게 많긴 해요. 왜 두 명이냐. 네.
두 명으로 할 필요가 있어. 근데 저는 사실 되게 명확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저는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상대 배역인 애니와 메리가 너무 다른 캐릭터라서 그 두 캐릭터를 가장 주연급의 두 인물한테 붙여서 같이 그쵸. 서사를 풀어낸 게 맞아요. 그 흐름이 너무 좋았어서 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이때가 이제 한참 왜 참전 용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쵸, 1차 시카고에서 대전. 네, 횡단으로 활동으로도 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찾아보니까 어때 1900년대 초반부터 70년대까지 흑인 인구가 대이동을 하는 시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1900년대 초반에는 흑인 인구의 90% 이상이 남부에서 소장농으로서 거주를 많이 했는데 그렇죠. 이제 70년대까지 대거 이주를 하게 된 거예요. 다 북부나 뭐 동부, 서부 이렇게 다 나뉘어서 원래는 되게 남부에만 집중해서 살고 있었는데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원래는 주류인 원인으로 꼽히는 요인은 이 남부에서 농업이 쇠퇴를 하니까 소장농 일자리가 없고 북부는 또 노동력이 부족한 거죠. 그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제1차 세계대전 때문에 그렇죠. 많이 가서 네, 죽었으니까. 가서 죽고 참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이제 남부의 흑인들이 이주를 한 거죠. 근데 최근 학교에서는 이게 네. 이제 남부도 이제 백인 인구가 있으니까 네. 백인들의 어떤 차별과 린치 이런 게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모여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더 지역적인 구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더 심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걸 견디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했다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최근엔 좀 그런 설도 있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도 남부 주들이 네. 사실 되게 복합적인 맞아요, 그런 맞아요. 요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더 이상 이 지역에서 살 수 없다고 판단이 들었고 일자리도 없고 그런데 이때 쌍둥이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돌아온 설정이잖아요. 네. 돌아오고 나서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원래는 백인 노예가 있었어요. 북부에는. 보통 아이리시 계열이 많았어요. 왜냐면 그때 유럽에서 이민을 온 사람들이 많았고 그중에서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은 유럽에서도 영국의 오랜 식민지로서 억압을 받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약간 이등심, 그러니까 항상 차별을 받아온 집단인 거죠. 근데 미국에 왔는데 거기 백인 노예였던 거예요. 그렇죠. 백인 흑인이라고 불렸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다가 참전을 하러 이제 간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자기들 일자리를 흑인들이 뺏은 거죠. 그래서 아일랜드계 이민자들과 흑인들 사이의 갈등이 이 시기에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카고 폭동이나 그 시기에 되게 갈등이 많았고 어쨌든 아일랜드계 이민자들도 할 얘기가 많고 되게 불만이 많았다. 뭐 그렇죠.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저는 그래서 왜 뱀파이어들이 아일랜드 계여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거를 찾게 돼서 아 그때 되게 갈등이 심했구나. 그러니까 이 아일랜드계 사람들과 흑인들을 어떤 관계였을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네. 그냥 그래서 백인 흑인으로 보이지. 그쵸. 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계속 뭐 아일랜드 클레어 키건 작가의 책도 맞아요. 여러 번 여러 번 다루고 했었죠. 관련 영화들도 여러 번 다루면서 좀 슬슬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서 그렇죠. 다양한 인종적인 집단의 관계성이 되게 복잡하구나.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일랜드계 사람들은 백인 노예라고도 했지만 사실은 유럽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인종적인 위계, 권위 같은 거를 미국에서는 백인으로서 획득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흑인들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아일랜드계 백인들이 KKK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고 이 시기에.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서도 기득권층 백인보다는 상대적으로 2등 시민이니까 좀 위아래로 좀 이렇게 밀고 오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중간의 네, 입장인 거죠.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더 되게 컬트적으로 느껴졌어요. 이 집단이. 그렇죠. 맞아요. 되게 그렇게 하나가 표현했죠, 사실. 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 목적의식 있잖아요. 저거 문을 뭉쳐야 된다. 열어달라고. 그리고 그 노래 어쨌든 이 사람들도 자기들의 전통 민요가 있다 보니까 그 노래에 대한 갈망 같은 거 너무 느껴지고 그러면서도 처음에 찾아와서 부르는 노래가 되게 귀엽잖아요. 맞아요. 그 문 앞에 셋이 기타 우쿨렐레 같은 거. 노래 잘하던데? 맞아요. 그래서 막 신나서 막 같이 춤추려고 그러잖아요. 네. 어깨가 들썩들썩거리던데? 스텝이 막 네,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묘하다. 그러니까 만약 뭔가 적대적인 집단으로 묘사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쵸. 19세기부터 20세기에 미국에서의 그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의 역사는 또 다른 이야기라서 맞아요. 대기근 때까지 아일랜드 본토에서 이야기는 저희가 책을 통해서 다뤘지만 또 이 시기에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 얘기가 아니긴 우리 맞아요. 아니니까 저희는 잘 모르고 그 맞아요.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인 상황이 있다는 거 우리는 맞아요. 모르니까. 근데
여러 영화에서 스쳐 지나가듯이 그 시대를 음. 다루고 있는 영화들을 보면 굉장히 맞아요. 격동의 시기이기도 맞아요. 하고 저 켈로치 작품들 보면 도 그렇고 범죄 영화 이런 거 보면 그쵸, 그쵸. 땡나는 네. 그런 거 아이리시맨도 그렇죠. 그런 그쵸. 그런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도 이제 뉴욕이나 이런 주요 도시들의 이탈리안 갱이나 네. 아이리시 갱들이 이제 섞이고 반목하고 이런 과정이 겪으면서 워낙에 격동의 시대였고 너무 시간이 빨리 그러니까 시대가 너무 빨리 급변했고 거기는 애초부터 민족이 섞이면서 시작된 그 나라였고 주별 권한이 굉장히 셌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인식하지 못하는 그 맥락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게 저는 술도 같은 개념이었다고 봤는데 그렇죠. 아예 대놓고 그냥 아일리시 비어랑 이탈리안 와인으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진짜 대놓고. 근데 당시에 이제 딱 금주령이 있을 때였고 그 갱단들이 이제 그 밀주 사업을 하면서 네. 그게 술 자체가 권력의 상징이자 네. 좀 그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영향력으로서 맞아요. 갱단들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측면에서 딱 상징으로 드러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딱 그 술들을 쥐고 와서 흑인들한테 뿌리는 그 행위 자체가 행위 자체가 얼마나 죄악시 여길 수밖에 맞아요. 없는 장면인지를 네. 좀 이 죄인들이라는 제목에도 좀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또 새롭게 생각을 해보게 된 거는 음. 원래는 이제 아프리카계의 이민자, 아일랜드계 이민자, 그리고 중국계 이민자를 각각 따로 다룬 컨텐츠들은 뭐 많죠. 있었겠죠. 네, 네. 많았고. 근데 이거를 한 번에 겹쳐서 다루는 작품은 맞아. 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각자 다른 컨텐츠에서 뭔가 소재로 삼아졌을 때 뭔가 각자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 있었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에 존재를 했던 맞아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집단 그리고 그 넘어서 뭐 중간에 이제 나오는 그 원주민들 그 집단까지 다 합쳐보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각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지 그때 또 그런 생각은 안 해봤다라는 측면에서 좀 새로웠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인종차별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백인 때 하나의 인종적 집단의 그 구도가 아니라 이건 되게 묘한 거예요. 다층적이죠. 그러니까요. 완전 복합적으로 네. 다 맞아요, 엉켜 맞아요.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KKK는 되게 뒤로 빠져 있잖아요. 그쵸. 다음날 새벽에야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그냥 네. 그건 그냥 뭐 다 죽자 하기 위한 어떤 장치였던 것 같고 심지어 되게 아까 잠깐 언급이 됐는데 중국계 이민자인 보우와 그레이스 부부가 저는 일단 이 두 배우가 다 너무 매력적이어서 맞아요. 연기도 너무 잘하고 처음부터 그 캐릭터 설정도 되게 좋았던 것 그니까요. 같아요. 그래서 왜 중국계 이민자 갑자기 이렇게 두 명만 나오게 했을까? 딸까지 하면 세 명이지만 그거를 좀 알아봤더니 백인 사회, 흑인 사회가 거의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 시기에 어떤 생필품을 공급하고 이런 역할을 굉장히 소수의 집단이었던 이 중국계 이민자들이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대다수의 백인과 흑인에게 각각 이제 그렇죠. 물자를 공급을 하는 거죠. 여기서도 각이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중립적인 집단인데 소수다 보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뭔가 생계를 유지했던 그런 실제로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그래서 그런지 이 아내 역할 그레이스가 이제 사실 좀 뒤로 가서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뭔가 결단을 결정적이죠. 내리고 자기 남편도 처치해야 되고 딸이 위협을 받으니까 어떤 싸움을 문을 열고 싸움을 시작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 문 열고 가장 먼저 흥분하는 캐릭터를 이 인물로 했을까? 맞아요. 약간 되게 의미심장하죠. 네, 맞아요. 되게 의미심.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장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짜증나는 역할일 수도 그쵸,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평도 많고요. 그거 네. 이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고. 근데 저는 이해가 됐던 게 이 배경을 알고 나니까 어쨌든 양쪽 집단에게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그렇죠. 어느 쪽에 속한 것도 아닌 애매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때 그 마지막에 대화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온몸으로 체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자기가 행동할 수밖에 없는 가장 먼저 행동할 지킬 수 수밖에 있는 게 없는 나밖에 네.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안 움직인다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캐릭터가 아닌가. 그리고 그게 약간 우리는 이해하기 좀 쉬운 게 자식 때문에 움직이는 그러니까요. 게 좀 바로 직관적인데 맞아요. 남편은 바로 잘 가게 하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그레이스가 흥분하는 그 대화가 저 진짜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저는 거기서 LA 폭동 생각도 진짜 많이 났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당장 딸을 구해야 된다. 지금 쟤들이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데 네. 내 남편이 흡혈귀로 변했으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거기로 갈 것 같진 않아. 이렇게 대화가 이어진단 그러니까 말이죠. 안일하게.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근데 사실 여기가 되게 이상한 말을 한 건 아니긴 해요. 왜냐면 그쵸. 거기서 열면 다 죽는다는 거 너무 뻔한 그쵸. 그 딜레마잖아요. 사실 그 좀비물에 항상 나오는 딜레마죠. 네. 거기 들어가면 안 돼. 부산행에서도 나왔었고, 네.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딜레마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영화 자체로만 보면 좀 억지로 플롯을 진행시키기 그쵸. 위한 장치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 맥락이 장르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이 두 사람한테 씬을 한두 씬만 더 네.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연기로 좀 커버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좀 마지막에 그 죽는 장면이 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진짜. 그거를 자그마치 그 난리 법석인 통에 2번이나 잡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전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씬을 못 준 대신 여기서 컷이라도 많이 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그레이스는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보호만 보고 달려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뭔지 우리는 알잖아요. 네. 그 정보를 지워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되게 라이언 쿠글러가 사실 저는 와칸다 포에버에서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아 이 사람 그냥 다시 옛날처럼 작은 영화 찍어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되게 이 부분에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살아있다. 그런 약간 좀 성숙된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게 되게 충분히 무시할 수 있을 그쵸. 요소였거든요. 그러니까 등장시킨 것만으로 사실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장르적인 쓰임으로 이 캐릭터들을 썼나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이었던 네. 것 같은데 맞아요. 마지막에 좀 마무리 잘 지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그게 심지어 레믹 같은 경우도 되게 좀 복합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 마지막에 종교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물을 3번 들이미는 거 이거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그 아이리시가 전통적으로 카톨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그 뭐 되게 제가 좀 가볍게 얘기하면 야심이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야심이고 좀 다르게 보면 약간 그 마틴 스코세지한테 느껴지는 그 진중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흑인에 대한 난 얘기를 하고 싶고 흑인 역사와 블루스에 대한 역사와 내가 얼마나 핍박받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고통의 감각 같은 거를 이 시적인 영화로 공유하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인류의 베이스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 조연 캐릭터들로 너무 잘 드러나서 이런 부분은 되게 존중받을 만한 것 같아요. 사실 되게 내가 지금 피해자면 그런 걸 되게 무시하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되게 도구적으로 그냥 써서 버리고 이러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네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두 부부도 그렇고 그리고 그 촉토 인디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그 촉토 원주민들에 대한 장면이 되게 짧았는데 맞아요. 너무 대단하게 잡았달까요? 너무 멋있게 잡고 웅장하게 네, 잡았죠. 너무 존중하는 듯한 그쵸. 느낌이 강해서 나중에 찾아봤더니 그 촉토 원주민 그 언어에 대해서 되게 정확하게 표현한 콘텐츠가 거의 처음이라고 자문도 받고 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니 야심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다 하고 싶다 그런 느낌이 되게 잘 살았던 것 같고 보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보니까 그 남편 역할 있잖아요. 네네. 그 보라고 제가 이름을 알고 있는데 네. 헐리우드 데뷔작이시래요. 어. 뭐 정보도 없고 그러니까요. 뭐 볼 수 있는 작품도 무슨 이름이 야옹 맞는 거죠? 야오 저도 그래서 야오라고 검색하면 또 잘 안 나와요. 그쵸. 한참 찾았어요. 중국어로 찾아야 되나? 성 이름이 나눠져 있지가 않아서. 저 아무런 정보가 근데 연기 없습니다. 너무 잘하시던데. 너무 매력적이고 그쵸. 그 둘이 너무 잘 어울리고 그 마지막 전투 장면이 더 안타까웠던 거는 이 남편이 되게 젠틀하고 약간 잘 그쵸. 챙겨주는 맞아요, 남편을 맞아요. 그렇게 캐릭터 나오잖아요. 묘사됐죠. 막 차문도 열어주고 아내가 그 술집에서 춤추자고 하니까 하던 게임 멈추고 응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장면들이 다 너무 보기 좋아서 이제 물론 왠지 다 죽을 것 같긴 했는데 그쵸 그런 느낌이긴 했는데. 그래서 더 안타깝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그 라이언 쿠글러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좀 자기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자세와 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고증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자기는 풀어내겠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밝혔던 것 같아서 확실히 그게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다층적인 레이어로 계속 발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마틴 스콜세지의 그런 접근법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충분히 방식은 다르지만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근데 이제 라이언 쿠글러가 블랙팬서 때도 마찬가지고
그 흑인 커뮤니티 사이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도 뭐 그렇고. 네네. 이 작품도 마찬가지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어디서 왔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어떤 측면에 있어서 흑인들한테 물론 흑인을 그 주제로 한 영화이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특별히 맞아요. 워킹했을까 유독 열광하죠.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인터뷰를 좀 보다 보니까 느꼈었던 거는 결국에는 이 영화는 제가 아까 처방대상 그 맥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흑인들한테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저는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그 서사로 맨 처음에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미국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흑인으로서의 모습은 좀 당당한가? 이게 본질적인 뿌리에서부터 기인한 모습이 맞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죄인들이라는 타이틀이 좀 의미심장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굉장히 그래서 저는 누가 죄인인가 누가 여기서? 죄인인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설정처럼 보였어요. 네. 네. 특히나 스모크나 스택처럼 아니, 그, 모범자죠. 범법 행위를 통해서 부를 얻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죄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이 밖에 이제 주변 인물들 같은 경우에도 부적절한 성적인 관계나 뭐 맞아요. 술이나 뭐 유흥에 빠져 있는 인물들처럼 묘사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 자체를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뱀파이어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구원해주겠다. 네. 이게 사는 것이다. 영생을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라이언 쿠글러가 얘기했었던 정체성의 맥락에서 본다면 자신들의 고유한 그런 문화나 그런 정체성을 포기하고 그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비치는 것처럼 그 아이리시들은 뱀파이어로서 표현된 아이리시들은 그 미국 주류 사회에 어찌 보면 맨 처음엔 같은 출발점에서 있었는데 흡수당하는 방식으로 동화가 됐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백인 사회라는 큰 맥락에서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진정한 구원이 맞는가라는 시사점을 던졌었던 것 같고 뭐 같은 맥락에서 아버지가 교회에서 회개를 받는 것 자체가 이제 뭔가 구원의 느낌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진정한 구원이 맞는가라고 보면 아이러니한 거는 그 교회라는 시스템 자체도 종교적인 힘 자체도 백인에서부터 기인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버지가 말하는 그런 뭔가 순결과 절제의 그런 교회의 미덕은 결국은 백인 사회에서부터 온 거고 이 착한 흑인이라는 이미지가 어찌 보면 미국 사회에서 만든 프레임이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에서는 진정한 구원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세미가 선택했던 그 선택이 진정한 그 라이언 쿠글러가 말하고자 하는 구원이자 좀 자유이다라고 시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죄악시되는 음악이라는 것 자체를 놓지 않고 자기의 그 어찌 보면 좀 개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걸 뚜렷하게 유지할 수 있는 블루스만 계속 고수하면서 뮤지션으로서의 완성된 삶을 종결에 짓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마지막에 에필로그에서 스택이랑 메리가 와서 영생을 주겠다 했을 때 그걸 거절했었던 이유도 결국에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진정하게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선택만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온전한 흑인으로서 미국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내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진정한 그 구원은 그 세미의 행동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좀 마지막까지 좀 완결된 서사였던 것 같고. 그렇죠. 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 볼 때는 그걸 잘 못 느꼈는데 이제 그 세미 선택이 그렇게 뭐 중요하다고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정말 말씀하셨던 맥락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큰 주제랑 세미라는 아이 인물의 서사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그 에필로그가 더 감동적으로 다가왔다고나 할까요? 네. 이름도 펄린스잖아요. 그 사람 만났던 근데 이제 죽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잊지 못한다는 뜻? 그러면서도 그쵸. 그 에필로그의 대사에서 이때 제가 죄인들이라는 제목을 떠올렸는데 고백하듯이 말하잖아요. 사실 그날 밤이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라고 하는 게 사실 그날 밤이 뭔가 도덕적으로 옳거나 정말 좋은 일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다고 하는 게
의미심장한 고백 같으면서도 자기의 어떤 음악 인생이 그 날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그러면서 되게 많은 함의를 가진 것 같아서 네. 벨플로가 더 좋아졌어요. 두 번째 맞아요. 곡. 그런 그 세미의 그 선택이 앞에서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뭔가 주체적인 선택이자 흑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우리가 이런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라는 것들을 좀 일깨워주고 했던 측면이 그 블랙팬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좀 맞아요. 주체적인 모습으로서 드러났기 때문에 뭔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 흑인들의 좀 열광과 네. 그 라이언 쿠글러가 말하는 메시지가 좀 호소력이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제 생각에도 저도 거의 다 동의를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그러져 있거나 그 모나 있는 모습 자체도 우리의 일부분이다라는 얘기를 네. 굉장히 반복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게 쌍둥이 두 사람으로 나눈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킬몬거였나요? 그 블랙팬서에서 네, 네, 그것도 네. 마이클 B. 조던이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져 있는 모습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좀 뭐 불법적이라든지 뭔가 그런 게 어떤 뭐 악이나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싶은 욕심이나 이런 거에서 기인한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들의 결과였고 그거 자체도 우리 일부분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게 흑인 사회가 원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폭동이 일어나면 가게를 턴다든지 지금도 보여지는 모습들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되게 반복적으로 옛날 작품부터 해서 그런 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계속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감독들이 커지거나 영화가 커지면 그런 걸 매끈하게 다듬고 싶어 하거든요. 깔끔하게. 깔끔하게 다듬고 그냥 완벽한 선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 그거를 이제 그 울퉁불퉁한 부분을 표현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제가 되게 시적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이유도 이 영화 사실 전 되게 어려운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그룹이 상징하고 있는 게 뭔지 대표하고 있는지 뭔지를 계속 헷갈리게 흐트려 놓는단 말이에요. 특히 저희 입장에서 더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되게 쉽게 가려면 아이리쉬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잘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스택이 그쪽으로 가버리고 거기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혹하잖아요. 여기 있으면 편하다. 심지어 마지막까지 그러고 심지어 거기서 같이 놀던 그 많은 흑인들 그 돈 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 농장 화폐를 내던 흑인들도 다 글로 넘어가서 같이 춤을 추고 막 노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되게 지금 저희 방송을 듣는 독자분들도 그렇고 되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거나 풀어내 보는 게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어떻게 봤냐면 예전에 그 마틴 루터 킹이랑 말콤 엑스가 대립했던 그런 그 뭐 어떤 저항의 방식 같은 거로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리시 쪽도. 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되게 지나가는 대사로 나오지만 그 아이리시 그 흡혈귀들이 그 유혹한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가면 KKK 다 죽일 수 있다. 지금 가면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전 폭력으로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되게 쉬운 유혹이잖아요. 제일 쉬운 유혹이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감독이 라이언 쿠글러가 그걸 좀 안타깝게 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범죄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쵸, 막 폭동이 일어나고 심지어 LA 폭동 같은 경우는 한국인들이 많이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그들의 입장도 너무 이해가 되는 거죠. 자기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흡혈귀 그룹이랑 안에 있는 사람의 그룹을 좀 나누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왜 애니는 스스로 죽기를 선택을 했고 왜 스택을 죽이지 않았고 스모크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그래도 무게를 이쪽으로 좀 더 실고 싶었던 것 같긴 해요. 마지막을 봤을 때 그 은쟁반으로 머리를 부세고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는 이쪽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감독 개인적인 맞아요. 스모크의 그 입장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나 남을 다치게 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근데 전 여기서 진짜 재밌다고 느꼈던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응징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마지막 씬을 넣었다고 생각해요. 그 KKK를 그러니까 내가 폭력을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굉장히 나쁜 행동을 했던 사람들한테는 돌려줘야 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다양하게 그 시선을 넓혀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 되게 정치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어떤 의미에서 되게 연설같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영화 자체가. 마지막 장면이 좀 그쵸. 그런 측면이 있었던 그래서 것 같아요. 저는 그 마지막에 그 KKK 그 장면이 너무 놀랬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거지 갑자기? 약간 이게 영화 끝났잖아요. 내용이. 한줄 더 그쵸. 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듭이 됐어요 플롯이. 어. 근데 그걸 한 번 더 풀어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뭘 하고 싶었던 걸까를 생각해 보면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응징은 정당한 복수지 이게 폭력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짚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너무 신선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벤발이라고 하기에는 에필로그로 하기에는 너무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애니랑 그 아이의 환상을 보는 네. 것도 그렇고 되게 이 부분도 되게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연설할 때 쭉 자기 논지를 얘기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게 처음에 영화를 볼 때는 나쁜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이건 아니다. 이건 너무 그 보여줬다. 이 KKK에 대한 어떤 증오 같은 거를 마지막에 그냥 분출한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영화를 볼 때는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다른 맥락에서 그 얘들은 제끼고 가야 된다 뭐 약간 이런 느낌. 한번 정확히 찝어주고 여기까지 선은 괜찮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흡혈귀가 된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는 있어도 이거는 아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죽이려고 사냥한다고 막 그렇게 그쵸, 대사를 그쵸, 치면서 그쵸. 나오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뱀파이어보다 더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전 주제 측면에서 완전 지금까지 했던 건 좀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제가 이제 정리한 말로는 통합의 폭력성이라고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다양한 제가 계속 이야기하자면 다양한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인문학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디아스포라거든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와 환대, 통합, 연대 이런 키워드가 지금 나오는 책들도 그렇고 뭐 논문들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되게 핫한 키워드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뱀파이어들이 그러니까 하나로 힘을 합치자. 자꾸 문을 열어달라.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하나가 된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말이 그 대사가 되게 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 들었을 때는 야 나와 뭐 내가 너네를 공격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거짓말하는 것 같지도 않은 맞아 거죠. 진실인 거. 그 사람들은 진심인 거예요. 하나 되길 원하고 그게 자기들의 정말 진실된 방식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어쨌든 뱀파이어라는 적대적인 집단의 어떤 주요 스킬로서 핵심 가치로 이렇게 내세웠다는 거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생각했어요 감독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렛민 영화에서도 무슨 뱀파이어 특징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되게 젠틀하게, 네. 폴라이트하게, 친절하게 나를 들여보내 달라 하기 전까지는 들어올 수 없죠. 그러니까 쳐들어올 수는 없는 그런 맞아요. 그런 악의 존재잖아요. 되게 독특한 거죠. 그래서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말은 하나가 되다고 하지만 사실은 공격 침략에 불과한 게 아닌가 라고 그러네요. 그렇게 볼 수도 생각을 있겠다.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애니를 비롯한 그 맨 처음에 세 명이서 이제 찾아와서 노래를 불러줄 때 스택은 되게 흥겹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스택인 것도 되게 그쵸. 되게 의미심장한 게 스택은 메리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섞이는 거지. 네. 개 중에서는 가장 좀 열려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뒤에 이제 잡아주는 얼굴을 보면 애니의 얼굴은 정말 안 좋거든요. 그냥 감이 안 좋아요.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 이거는 우리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왜 거부를 하냐라고 봤을 때는 뭐 이제 뭐 다문화다 뭐 이런 거 하면서 통합이니 연대니 뭐 용광로니 샐러드볼이니 하잖아요. 그런 듣기 좋은 말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선 이런 뭔가 현상에 대해서 사실 단점들도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그게 마냥 가능하진 않고, 그러니까 정말 이상적인 형태로 그게 가능하지 않고 문을 열고 주류와 합쳐지는 순간에 어떤 고유한 정체성을 잃게 되는 거니까 사실상 지배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어떤 지적들이 많은 시점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의미심장하게 던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합쳐질 수 있는데 그게 사실 문화적으로 봤을 때 합쳐지는 건지 먹히는 건지는 그러니까 이게, 입장을 바꿔 생각해볼 일이다라는. 맞아,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요소를 메타포, 그러니까 약간 도상학처럼 읽으면 되게 재밌는 게 그 뱀파이어 쪽은 동의를 얻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합시키는 거죠. 그쵸. 강제 인수잖아요. 그러니까 병합시키는 거.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그 연대의 방식을 얘기한 걸 수도 있는 게 이미 안쪽에서 연대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중국 사람들도 있었고 흑인도 있었고 심지어 백인도 있었는데 그 백인이 그게 한 방울의 원칙이라 그러죠. 그쵸. 그 뭐 한 목에나 방울만 여기 한 방울만 섞였어도. 섞여도 흑인 취급을 받아서 그런 게 문제가 되고 근데 되게 수용적이고 애니는 메리를 가족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우리 가족이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춤추는 씬 네. 거기서의 보여준 이런 거라든지 근데 이쪽은 햇빛을 볼 수 없고 폭력으로밖에 그 상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금화를 준다라든지 이런 거 되게 상징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되게 그렇게 읽고자 하면 그 관객이 네. 그렇게 읽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뱀파이어들이 진심으로 하나 되길 원한다. 진심으로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러니까 이런 묘한 주제의식 같은 거는 정말 의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이기심이나 그런 거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정말 기저에 있는 의도나 의식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되게 고도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그쵸. 개인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트렌디한 주제를 가져갔다. 힙해. 힙하고 트렌디한 거를 가지고 왔구나. 최신의. 네. 그런 동의하의 합의를 원한다는 측면에서 뭔가 뱀파이어들을 마냥 선과 악의 구도로는 맞아요, 나누지 맞아요. 않았다는 점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쵸. 왜 하필 뱀파이어를 선택했느냐 네. 뭐 이런 생각도. 그거 생각하다 보면 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왜 맞아요. 이렇게 정중하게 해야 되는 들어와. 건지. 근데 저는 이거를 역사적인 맥락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영화로서 네. 바라보다 보니까 네. 이게 그 말씀해주신 그 포인트에 대해서 요즘에도 분명히 통용되는 주제이긴 하지만 저는 하나됨에 대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그 부분이 되게 소름 끼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크리피하게 그리죠. 네. 근데 그 소름 끼치는 게 어디서 왔을까라고 역사적인 맥락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일제치하 때도 맞아요. 그렇죠. 대선 처음에는 일체. 싹 밀어버리려고 하다가 이게 나중에는 이제 그 방식으로 통용되지 않고 막 테러 있고 이러니까 아예 문화 자체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맞아요. 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친일파 만들고 네. 그런 식으로 만들죠. 이제 그 방식이 얼만큼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를 그쵸. 좀 경고하는 맞아요. 측면도 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좀 소름 끼쳤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다양한 커뮤니티나 인종적인 그 레이어를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를 뭔가 인종의 얘기로도 할 수 있지만 요즘에 통용되는 그런 주제로서도 얘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맞아요. 굉장히 좀 이게 복합적이다. 네. 맛이 그쵸. 많다. 네. 그쵸. 좀 그런 재미가 있었던 해석할 것 수 같아요. 있는 재미가 많아요. 미국의 박스오피스 성적이 좋았던 것도 사실 이런 맞아요. 요소들이 합쳐진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저희 파묘도 완벽하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네네. 성적이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그 뿌리에 대한 이야기,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트렌디하게 다루는 영화들은 그렇죠. 사람들이 알아볼 수밖에 없다, 맞아요. 끌릴 수밖에 흔해 없다. 빠진 주제더라도. 네, 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조금 저는 좀 소외받는 기분이 들었던 거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이제 저희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저희의 역사가 아니고 내가 흑인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 엘비스 같은 영화에서도 보면 네, 네. 엘비스도 백인이지만 흑인 사회에서 그쵸. 어렸을 때부터 크면서 그냥 겉모습 피부는 백인인데 흑인처럼 행동하고 맞아요. 노래도 흑인의 노래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터전에서 자라왔던 사람들은 토대가 그러하다 보니 분명히 그걸 저희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 미묘한 뉘앙스를 잘 읽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네. 이 영화에서는 그 미묘한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했던 영화였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국 영화에서 갖고 있는 이 메리트가 반대로 여기서 없었던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 근데 되게 재밌었던 부분은 아까도 라이언 쿠글러가 이런 흑인 사회에서 그 미묘한 뉘앙스나 그걸 바탕으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되게 설득력 있게 잘 했더라는 측면에 있어서 좀 각광받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비슷한 행보를 보이는 게 전 조던 필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정확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그 결은 영화는 다르지만. 결은 다르지만 키거 마이클 키랑 같이 코미디 할 때부터 그 미묘한 뉘앙스를 자기가 체득해왔던 그 그쵸. 뉘앙스를 굉장히 날카롭게 찔러놓는 게 저는 조던 필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겟아웃에서도 백인 사회와 흑인 사회의 그 맞아요. 이분법적인 분리에서 오는 그 위협을 표현하고 어스에서는 아예 도플갱어를 들이밀면서 자신들의 그 모습을 좀 반성하거나 다시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게 만들고 노베에서는 아예 그걸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그쵸.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좀 짚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런 맥락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취향은 조던필에 훨씬 더 가깝지만 뭔가 장르적인 재미까지 챙기면서 이런 다층적인 레이어를 쌓았다라는 거는 라이언 쿠글러가 좀 이뤄낸 성과가 아닌가. 맞아. 이것도 다른 색깔이에요, 확실히. 그런 면에서 조금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뭐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다면 그 사실 이게 블랙 리브스 매러가 사실 그 뭐 조지 플로이드였나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막 난리가 났었죠. 네. 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막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올리브스 매러를 약간 표어로 들면서 반발하는 그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문화적 맥락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역사적 맥락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거를 똑같이 얘기할 수는 없고 그게 실제로 흑인 사회가 굉장히 아직까지도 경제적으로 되게 하층 분위에서 흑인 비율이 높고 범죄율도 실제로 흑인이 더 높아요.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동양인 테러 같은 것들이 실제로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여기다가 블랙 리브스 매러가 말이 되냐? 모든 인종이 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하는 거에 정확하게 반대인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자기의 문화적 맥락을 잃지 않으면서 누군가 어떻게 연대해야 하고 어떻게 사회의 하나의 어떤 그룹으로서 존재해야 되는지를 이 영화가 굉장히 그런 영화가 아닌데 그런 이런 교과서적인 영화가 아닌데 그 풀어서 읽어보면 그렇게 읽히는 그 암호를 풀어보면 그렇게 읽히는 영화여서 굉장히 독특한 영화고 좀 치밀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보고 나면 엄청 생각할 내가 아는 범위만큼 생각할 수 있는 맞아요. 범위가 되게 넓어지는 영화여서 되게 어떤 의미에서 되게 교육적이다. 이렇게 비교육적인 영화가 온갖 19금은 다 나오는 영화인데 이거 교육자로 쓰기 쉽지 않은데. 근데 되게 그 성인용 교육자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장르적 재미 위에 잘 올려놔가지고 개나 고양이한테 약 먹일 때 그 추루 안에다가 약 넣어서 먹이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 멘트 나왔네요. 추루 같은 영화. 수루 같은 영화. 내가 언제 삼켰지? 약간 이런 뭐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화묘가 좀 연상이 되는 장면도 진짜요? 있었어. 어. 뱀. 그러네. 뱀 장면을 그러네. 진짜 비슷하다. 뱀이 처음엔 의미심장하게 나오잖아요. 맞아. 그거 보자마자 이거 파면 그 뱀인데. 그러니까요. 그 뱀보다는 덜 무섭지만 그 뱀 너무 화면 봤나? 화묘 뱀이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그 사람 얼굴. 네. 맞아요. 그리고 뭔가 그 오컬트 장르적인 측면 어쨌든 역사적인 맥락과 오컬트 장르를 합쳤다는 면에서 좀 그러네요. 중요했던 그렇게 것 생각할 같고. 수도 있겠다. 어떤 문화적 인종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어떤 한을 다룬다는 이런 면에서 맞아. 되게 연상되는 게 많았고 그 어쨌든 이건 파묘에 마늘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마늘로 그렇게 퇴치하는 게 저희한테는 익숙하죠. 너무 근데 익숙해서 뭐그 경도문을 얼굴에 적고 이런 거랑 비슷하죠. 그쵸, 사실 그쵸. 그렇게 그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럼 부적 같은. 비과학적이지만 네. 그리고 그 문화 침략 이런 맞아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정반대로 풀었지만 개인적으로 장재영 감독은 그거를 대중적으로 아주 쉽게 풀어내기 위해서 맞아요. 오컬트적 특징을 포기하고 마지막에 그렇게 달렸다고 저는 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정확하게 반대로 이걸 꼬우면서 더 전달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내가 영화적으로 한 가지를 표현하면 이게 은유적으로 가면 이걸 10가지, 20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더 꽂아. 약간 이렇게 간 케이스여서 그렇게 비교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나는 영화들이 좀 많았어요. 되게 많아요. 맞아. 겟아웃도 많이 생각났고요. 게다가 생각나고 아까 장고도 말씀한 장고도 네. 진짜 생각 많이 났고 풀케문도 마찬가지였고. 맞아요. 그렇게 배경 좀 그런 게 미술 비슷하다고 느껴가지고. 그리고 인터뷰 보니까 그 예전 영화들 따온 장면이 진짜 많아요. 그 카펜터스 그 싱, 그 장면 그거 마늘 먹는 장면 똑같은 장면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 괴물로 변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려고 뭘 지지거나 찌르나 뭐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찌르거든요. 마늘은 아니었죠. 네, 마늘은 아니었어요. 그렇게까지 그건 고소당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늘이 나올 리가 없는데. 마늘은 아니었고 그래서 그 거기서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영향을 받았다고. 허은에서 새벽까지도 맞아. 이 장르적 얘기 진짜 많이 측면에서는 나왔죠. 이 얘기도 진짜 많이 나왔죠. 기억에 남는 장면 대사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탱이님 어떤 장면 기억 남으실까요? 저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그 마지막 총격신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말씀 듣고 나니까 좀 더 네,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는 거지? 약간 처음에 영화관에서 진짜 너무 놀랐거든요. 뭐지? 갑자기 이거? 노선을 튼 느낌? 여기서 총이 나온다고. 잘못 넣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영화를 막
디테일하게 분석하기 전에는 뭐야 그럼 아까 쓰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건물 밖에 창고 밑에 묻혀 있었죠 그 기관총이. 그래서 못 쓴 거죠. 그러니까 되게 진짜 감독이 똑똑해요. 혹시라도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래서 그 장면이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갑자기 갱스터 무비 같기도 하고 실제로 그 톰슨 기관총이라 그러죠. 그 갱스터 무기를 쓰기도 하고 뭔가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저는 그 마지막 부분도 진짜 좋았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받잖아요. 그 KKK한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전 되게 뭔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총을 쏘게 되는 계기도 그러니까 그 사람 먼저 쏘긴 하지만 마지막에 죽이게 되는 계기도 돈 얘기를 하니까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전 되게 강하게 뭔가 전달을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대비되잖아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죽은 후두교를 믿던 죽은 아프리카계 여성, 원주민계의 여성이고 그 아이와 대화하고 있는데 그 KK가 흑인한테 얘기하는 건 돈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쵸. 그리고 나서 총을 쏜다라든지 이런 게 제가 보기엔 이거 제작사가 어딘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반대했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이게 특히 미국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감독이 맘대로 하는 시스템이 아니어서 아니 이게 마지막에 이거 뭐냐 그냥 영화 굳이 넣어야 끝내라. 되냐. 영화 이미 2시간이 됐다. 다시 시작하는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 총을 왜 쏘고 사람을 왜 쓰고 뭐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득했을지 너무 궁금하고 이게 원래 시나리오에 어떻게 그려져 있을지도 되게 궁금해서 되게 이 장면만큼은 저는 솔직히 이 영화에 대해서 시나리오적으로 아주 만족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되게 칭찬할 구석이 많은 거지.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장면의 이 패기는 약간 제가 뭐 그 원피스에서 눈빛 하나로 다 무릎 꿇는 것처럼 약간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장면을 너무 공들여서 찍었어요. 그쵸. 네, 진짜 전쟁 영화처럼 찍어버렸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막 그냥 대충 막 이렇게 대충 서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그 장면을 막 한 장면 한 장면 되게 그렇게 찍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세미한테 했던 말들이나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도 그렇고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라님은 어떠세요? 저는 세미 블루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초반 차에서의 그 노래랑 그다음에 그 데뷔 무대라고 하셨던 주크 조인트에서의 시퀀스가 너무 강렬했고 그게 처음에 극장에서 봐서 정말 눈을 크게 또 이렇게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이런 맞아요. 정도로 그런 모먼트가 많아요 이 영화에.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 정도로 정말 올해 장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올해 정말 그 원배틀부터 어나더의 그 장면이랑 그 꼬불꼬불. 네 거의 지금 박빙이에요. 제 안에서는 지금 명장면 탑2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쓸데없는 얘기긴 하지만 이 국내에서 못 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저희 방송 들으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관이 많지도 않았고. 맞아요. 저도 같은 장면을 가져왔는데 그 축구 조인트에서 I Lie to You 노래하는 세미 장면을 가져왔는데 저도 극장에서 꼭 봐야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고 그러니까요. 뭔가 그 흑인의 소울풀한 그 음악에서의 우리가 누구나 다 음악에 심취하다 보면 저 너머의 세계로 가는 듯한 경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완전히 집중되는 그런 무아지경의 세계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네. 맞아요. 를 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낸 장면이지 않나? 라는 게 좀 확 와닿았어가지고 네. 그런 생명력 넘치는 장면이었어서 좀 좋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정도 크기에서 이런 느낌을 내는 장면은 정말 이런 규모의 영화에서 이런 메이저의 영화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건 진짜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리브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이 영화를 어떤 분들께 처방하고 싶나요? 처방대상 시간입니다. 하라님 처방대상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역사적 트라우마를 겪어온 이들의 핏빛 블루스 살풀이가 궁금하신 분들께 살풀이. 이게 살풀이에요. 이거 다 뱀파이어고 뭐 다 피 나오고 이렇게 한 게 전 살풀이 같았어요. 전반적으로 파멸로 많이 겹치네요. 저는 정말 연상이 많이 됐고 예전에 그러네요. 제가 교양 수업을 들을 때 종교 관련된 어떤 수업이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주제가 무교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보여주셨는데 이 다큐멘터리가 많이 잔인하고 좀 심약한 사람들 안 봐도 된다. 심약한 사람들 나가거나 뭐 다른 걸 보거나 들어도 된다라고 하실 정도에서 이제 봤는데 그 무당이 닭을 잡아서 막 그 피로 그 피로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그 다큐멘터리가 유난히 생각이 나는 영화였고
다 이렇게 미쳐보자 하면서도 되게 함의하는 게 많은 의미심장하면서 약간 서글프기도 하고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서 되게 공들여서 오랜만에 처방대장을 정해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벌써 한 1년 정도 한 스터디가 있는데 그 작법서나 시나리오 책 읽는 스터디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그 책에서 저도 뭐 완전히 동의하지 않았는데 인간이 너무나도 현실 세계가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너무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거를 도피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거다. 앞뒤가 맞는 이야기를 만드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그 정혜정 교수님이라고 그 청강대 교수님이신 분이 쓰신 책인데 그 책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살풀이란 말이 정말 정확한 것 같고 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응어리 맞아요. 같은 거 왜 맞아요. 그 릴스에 그런 거 많이 뜨잖아요. 막 흑인들이 울면서 얘기하는 아. 막 그 시위 같은 거 있을 때마다 막 쏟아내는 네. 그런 것들을 영화적으로 되게 정확하게 표현 그 감각을 정확하게 잡아내는 맞아요. 탱이님은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봤는데요. 새로운 첫 세대 흑인 영화의 야심이 궁금한 분들께로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제가 좀 말도 안 되는 걸 붙인 건데 새로운 첫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다는 건 뭔가 기존에 있었던 거니까 새로워야 되고. 근데 약간 조던필이랑 같이 사실 저는 그 아까도 잠깐 얘기했죠. 와칸다 포에버를 극장에서 보고 진짜 개쌍욕을 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 네, 그래서 정말 기대를 안 하고 있었고 이게 약간 그 영화적 맥락이 아니라 문화적 맥락으로 사람들이 지지하는 거다. 왜냐면 그것도 로튼 되게 높거든요. 와칸다 포에버도. 근데 그거를 미국 내에 그 평론가들도 엄청 비판했어요. 왜 이게 이렇게 로트에 높을 게 아니다. 이 영화는 막 그랬었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완전히 생각이 다시 달라졌고 아 그거는 3편 근데 찍는다고 하던데 아 뭐 잘하지 않을까요? 잘해야 돼요 이제. 블랙팬서랑 궁합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제 그걸로 다시 돈 벌고 신어서 더 찍으면 되지. 그런 막 한번 하시는 거 하고. 어, 그래서 약간 조던필 감독과 더불어서 사실 우리가 되게 지금은 그거를 해결했다고 착각하는 것 같거든요. 뭐 이제 흑인 배우도 많고 뭐 흑인 감독도 많다 하지만 생각보다 없어요. 또 찾아보면. 그리고 매번 오스카는 그런 논란에 휩싸이고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 젊은 두 감독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고 귀하죠. 그래서 되게 좋은 야심이었던 것 같아요. 응원하고 싶은. 아 오늘 처방대상 고르는 거 어렵네요. 근데 저는 그 하라님의 핏빛블루스라는 저는 표현이 살풀이도 되게 적절했어요. 살풀이나 이런 표현들이 좋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겪어온 이들의 핏빛블루스 살풀이에 궁금하신 폼이 분들께 좋으세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먹으면 좋을 약으로 저는 이거 다른 후기를 좀 찾아보다가 알게 네네. 됐는데 그 넷플릭스 영화 중에 마레인이 그녀가 블루스라는 영화가 있대요. 이 영화는 이제 비슷하죠. 비슷한 시기인데 1927년 시카고에서 이 블루스 가수로는 1세대였던 마레인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의 녹음실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영화인데 이 영화가 체드윅 보스만 유작이에요. 아, 이 블루스에 대한 그거이기도 하고 또 이제 블루스 가수들이 사실 시카고에서 음반을 내고 이런 게 되게 어려웠어서 그런 복합적인 것도 다루면서 또 체드윅 보스만의 유작이기도 해서 되게 이 영화랑 연결해서 여러모로. 네 볼만한 영화라고 좋네요. 생각이 들었고 또 아까 얘기한 것 때문에 생각이 났는데 이 네. 제가 디아스포라가 되게 핫한 주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최근에 벌집과 꿀이라는 책을 읽었고 또 어느 아이 이야기라는 책도 읽었는데 둘 다 디아스포라가 주제예요. 그래서 이제 벌집과 꿀은 폴륜이라는 작가님이 쓴 책인데 그건 이제 어떤 이주민 가정에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들과 또 정체성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느 아이 이야기는 조금 더 비슷해요. 이 영화랑. 그러니까 1950년대에 흑백인 혼혈인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네네. 이제 그 아이가 근데 생부가 누군지 몰라요. 아. 미혼모가 나왔는데 친부를 찾기 위해서 사회 커뮤니티의 어떤 기관, 병원, 뭐 어디 교구들부터 시작해서 고아원 이런 모든 기구에서 막 미친 듯이 집요하게 친부를 찾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인데 읽으면서 되게 시너스 생각 많이 났어요. 또 반대로. 그래서 이 두 권도 추천합니다. 콘텐츠가 많으셔가지고 확실히 좀 선택지가 총알이 많은 느낌이네. 이미 오늘 얘기한 영화도 되게 많아요, 사실. 그렇긴 해. 다 보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뭐 그 조던필 영화들하고 같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왠지 노예 12년이나 장고 같은 영화랑 것도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장고는 그 장르적인 것도 되게 많이 겹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마지막 장면 되게 비슷해요, 은근히. 모카솜 배경이나 이런 그런 거 되게 것도 비슷하고 이렇게 겹치다니. 좋습니다. 네.
오늘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겪어온 이들의 피피 블루스 살풀이가 궁금하신 분들께 처방해드리는 영화 시너스 죄인들을 다뤄보았는데요. 세상을 살아갈 자신만의 블루스 한 곡이 삶에 함께하길 바라며 다음 시네마약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